경기도의 한 전통시장. 이른 아침, 좌판을 펼치는 상인들 사이에 낡은 유모차를 끄는 노인 하나가 천천히 지나갑니다. 저 할매 또 나왔네. 어젯밤에도 저러고 있더라. 글쎄 말이야. 저 건물이 저 할매 건물이라는데. 믿어져. 아이고, 수백억짜리 건물주가 저러고 다닌다고? 말도 안 되지. 사람들은 그녀를 쓰레기 할매라고 부릅니다. 겉보기엔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초라한 행세. 하지만 놀랍게도 그녀는 이 시장 입구에 서 있는 5층짜리 건물의 주인입니다. 아들이 잘 나간다던데 왜 저렇게 사는 거야? 아들이 부끄러워서 못 보는 거 아니야? 저러고 다니는 엄마를. 쯔쯔쯔. 돈이 얼마나 있어야 저게 안 보이려나? 수천억 자산가라는 소문이 무성한 건물주가 왜 매일 밤에 쓰레기통을 뒤지는 걸까요? 할머니의 하루는 시장 상인들이 퇴근한 저녁 8시부터 시작됩니다. 낡은 유모차를 끌고 그녀가 향하는 곳은 시장 뒷골목. 그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비닐봉지를 헤집습니다. 남들이 버린 컵라면 용기, 짓물러 터진 배추겉잎, 심지어 구멍난 양말까지. 할머니는 그것들을 마치 금덩이라도 발견한 듯 유모차에 담습니다. 저 유모차 안에 뭐가 들었길래 저렇게 꼭 쥐고 다닌 거야? 글쎄, 뭔가 있긴 있겠지. 눈빛 봐. 보통 눈빛이 아니야. 그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허허 웃으며 오늘도 유모차를 가득 채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시장 어귀에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할머니의 외아들 진수였습니다. 반듯한 양복, 반짝이는 구두. 그가 쓰레기 더미 앞에 쭈그린 어머니를 발견한 순간 차가운 일갈이 골목을 갈랐습니다. 어머니, 제발 적당히 좀 하세요. 제가 용돈 안 드려요. 이 썩은 배추 쪼가리가 뭐라고 이 고생을 하냐고요. 남들이 보면은 제가 어머니 굶기는 줄 알겠어요. 진수는 어머니의 유모차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그 순간 담겨 있던 것들이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시든 배춧잎 사이에서 노랗게 바랜 종이 한 장이 나뒹굴었습니다. 낡은 내복 한 벌, 구겨진 종이, 카네이션 하나.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클바닥에 무릎을 꿇고 그것들을 하나씩 주섬주섬 챙겼습니다. 그저 허허 웃으며 품에 꼭 안고서 말입니다. 진수는 그 모습을 내려다보다 말없이 어머니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가세요. 어머니, 오늘은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할머니는 차 안에서도 비닐봉지를 무릎 위에 꼭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그것을 보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 어머니를 방으로 모신 진수는 평소엔 보지 않았던 어머니의 방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방 한쪽 벽을 가득 채운 비닐봉지들. 크기도 색도 제각각이지만 하나같이 꼼꼼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진수는 그 중 하나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천천히 매듭을 풀었습니다.
그 안에서 노랗게 바랜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누렇게 변했지만 구겨진 자국 하나 없이 반듯하게 펴져 있었습니다. 진수가 처음 받아왔던 상장이었습니다. 엄마는 이것을 버리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간직하고 있었던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처럼. 진수의 손이 다음 봉지를 향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봉지를.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게 진수는 그 방 한가운데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진수는 방 안 한쪽에서 낡은 공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표지에 삐뚤삐뚤한 글씨로 순례일기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첫 장을 넘기자 빛바랜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복 씨가 떠난 지 사흘째 되는 날, 수복이는 젊은 시절 먼저 세상을 뜬 남편이었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그의 쓰레기통을 뒤졌습니다. 그의 냄새가 남아 있을 것 같아서 진수는 그 자리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첫 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순례의 나이 22. 그녀는 이 시장 국밥집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수복은 시장에서 지게를 지는 총각이었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남의 짐은 제 짐처럼 날랐습니다. 순례는 그런 수복의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어느 날 수복이 지게를 지다가 발목을 삐었습니다. 순례는 아무 말 없이 냉찜질 수건을 가져다 건넸습니다. 수복은 수건을 받으며 딱 한마디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순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둘은 이듬해 봄 시장 구석 단칸방에서 살림을 시작했습니다. 수복은 지게를 내려놓고 고물상을 열었습니다. 버려진 냄비, 녹슨 자전거, 깨진 도자기. 남들의 눈엔 쓸모없는 것들이었지만 수복의 손을 거치면 쓸만한 물건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순례야. 버려진 것도 손길이 닿으면 살아나. 사람도 그렇고 물건도 그렇고. 순례는 그 말을 평생 가슴에 새겼습니다.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시장 구석 자투리 땅을 샀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맹지였습니다. 하지만 수복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땅은 거짓말 안 해. 우리가 심어 놓으면은 나중에 반드시 꽃이 피거든. 나중에 우리 아들 장가갈 때 미천이 될 거야. 수복은 매일 새벽 마당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거울도 없이 손끝 감각만으로 수염을 밀었습니다. 그 낡은 면도기 하나로 30년을. 세면대 한쪽엔 늘 낡은 눈빛 회중시계가 놓여 있었습니다. 뚜껑이 닳아 반들거리고 숫자판도 흐릿해진 시계였습니다. 수복은 면도를 마치면은 꼭 그 시계를 들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작업복 왼쪽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여보, 이 시계 너무 낡았잖아요. 내가 돈 좀 모이면 새 거 하나 사줄게요. 번듯한 걸로. 됐어. 이게 내 손에 맞아? 새 건 무거워서 싫어. 무거운 지게는 평생 지면서 시계는 무겁다고요? 지게는 내려놓으면 되잖아. 마당에 두 사람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어린 진수는 그 소리에 잠을 깨 눈을 비비며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아빠, 그거 뭐야? 따가워? 이건 면도기야. 나중에 진수 크면 아빠가 이거 줄게. 그럼 이것도 줄 거야? 이건 더 소중한 거야. 아빠가 매일 이 시계 보고 집에 오는 거거든. 이게 없으면 아빠가 집에 못 와. 진수는 두 손으로 시계를 꼭 쥐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수복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 술래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술래야, 새 시계 안 사줘도 돼? 진수가 저렇게 쥐고 있는 거 보니까 이게 더 좋아졌어. 술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수복의 옆에 서서 진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침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진수가 처음 걸음마를 뗐을 때 수복은 아이 손에 딸랑이를 쥐어주었습니다. 아이가 한 발, 두 발 내디딜 때마다 딸랑이가 흔들렸습니다. 수복은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다가 아이가 품에 안기자 그대로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이 녀석이 걷는다. 술래야, 우리 진수가 걷는다. 그날 수복이 그렇게 크게 웃는 걸 술래는 처음 보았습니다. 진수가 유치원에 입학하던 날, 수복은 새벽같이 일어나 노란 모자를 손으로 꼭꼭 눌러 닦았습니다. 아이 머리에 얹어주고는 두 손으로 모자챙을 매만지고 또 매만졌습니다. 이게 맞나? 술래야, 이게 맞아? 맞아요. 이 사람아, 그냥 써주면 되지. 수복은 유치원 버스가 골목을 돌아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술래는 그런 수복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진수가 초등학교 2학년 되던 해, 가을이었습니다. 장에 나간 술래가 시장 골목에 접어드는데 멀리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점 빠르게, 점점 가까이. 엄마! 엄마! 엄마, 나 상 탔어. 글짓기 대회에서 1등 했어. 헐떡이며 어린 진수는 달려옵니다. 술래는 그 종이를 두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복은 밥도 안 먹고 그 상장만 들여다봤습니다. 아들 진수의 첫 상장에 수복은 너무 흐뭇합니다. 술래야, 이거 잘 간직해야 해? 우리 아들 이름 박힌 거잖아. 술래는 그 밤에 상장을 비닐봉지에 곱게 접어 넣었습니다. 수복은 진수가 중학교에 들어가던 해 봄에 쓰러졌습니다. 과로였습니다. 술래야, 버려진 것도 손길이 닿으면 살아난다고 했지? 나 가고 나서 외로워지면 주변을 봐. 다 내 손길 기다리는 것들이야. 수복은 그 봄에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사흘째 되는 날 새벽, 술래는 혼자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에 뜬 달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이 흐릅니다. 어린 진수가 행여들을까 소리 죽여 눈물을 가슴으로 머금습니다.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는데 매일 면도를 하던 세면대의 시선이 멎습니다. 수복이 매일 서 있던 세면대. 거기 아직 그의 물건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낡은 면도기 하나, 그리고 반들거리는 은빛 회중시계 하나. 순례는 그것들을 손에 쥐었습니다. 면도기를, 시계를. 한참을 가슴에 안고 서 있다가 천천히 비닐봉지에 나란히 넣었습니다. 그리고 골목으로 나섰습니다. 아무도 없는 새벽 시장 뒷골목. 수복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다 내 손길 기다리는 것들이야. 순례는 처음으로 쓰레기통 앞에 쭈그려 앉았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진수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어릴 적 아빠와의 추억, 엄마와 나눈 모든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창밖은 어느새 새벽이었습니다. 저 멀리 시장 골목에서 리어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수는 천천히 방을 나섰습니다. 어머니는 마루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평생 수복을 기다리던 그 자리에서 진수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도시에서 가장 냉정하다는 기업가가 어머니의 두 손을 잡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제발, 이런 것들 다 놔버리고 편하게 살지. 왜 이랬어? 내가 몰랐어. 내가 잘못했어. 엄마, 그때 평생 외로움을 화로 삭히며 버텨온 순례 할머니가 쉰 목소리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내가 쓰레기를 주운 게 그렇게 잘못이냐? 남들 눈엔 오물이고 쓰레기겠지만 이 쓰레기는 나의 전부였어. 여기 너랑 내 아버지가 들어있었으니까 네가 나를 떠나고 네 아버지가 나를 버리고 갈 때마다 나는 이 물건들을 붙잡고 버텼다. 내가 이걸 버리면 내 인생에 너랑 아빠가 있었다는 게 아무것도 안 남잖니? 진수야, 이게 엄마의 전부였어. 그날 새벽 할머니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시든 배춧잎을 씻어 배춧국을 끓였습니다. 수복 씨가 살아있을 때 늘 끓여주던 바로 그 배춧국이었습니다. 배춧국은 수복 씨의 사랑이었습니다. 뚝배기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김, 그 냄새를 맡으며 진수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주운 것은 쓰레기가 아니었다고, 사람이었다고, 자신이었다고. 순례 할머니는 오늘도 유모차를 끌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유모차 안에는 세상 어디에도 팔 수 없는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의 쓰레기들이 장롱 깊은 곳에서 우연히 발견된 언제 쓴 건지도 모를 순례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진수야, 엄마가 미련하다고 생각하지? 건물 임대료 받으면서
왜 저러나 싶었지? 근데 있잖아? 엄마는 그 물건들 없인 못 살았어. 내가 처음 걸음마 뗄 때 잡아줬던 손, 그 감촉을 잊고 싶지 않았어. 네 아버지 시계 기억나? 매일 새벽 세면대에 놓여있던 그 낡은 은빛 시계. 엄마가 새 거 사준다 했더니 이게 내 손에 맞는다고 끝까지 안 바꾸던 사랑. 네 아빠가 그 시계 보고 매일 집에 왔거든. 시계가 멋던 날 엄마도 멋는 것 같았어. 아버지, 고무신 왼쪽이 더 다른 거 알았어? 평생 무거운 짐 지느라 그랬던 거야. 한 번도 힘들다 말 안 하고 아프단 말도 안 하고 그리 가셨잖니. 엄마도 그랬어. 너한테 그 상장 있잖아. 2학년 때 받아온 거. 그날 네가 뛰어오면서 엄마, 엄마 하던 목소리, 엄마는 아직도 귀에 생생해. 진수야, 엄마가 쓰레기를 주운 게 아니야. 너를 주운 거야. 매일매일 버려지지 않으려고. 고맙다, 아들. 엄마 곁에 있어줘서. 사랑한다는 말 한 번도 못 해봤는데 이렇게 글로 처음 써본다. 사랑한다, 우리 아가. 엄마가